의대에 가려 지방의사, 지역인재 선발 비율 1위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 이외의 수험생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학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특히 의약학 간호계열의 경우 최대 40%인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명시돼 이를 노리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지방 소재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역 인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권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보통 서울권, 경기권은 입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강화돼서 중고등학교 6년을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온 가족의 주소가 다 있어야 돼요. 양부모가 다 있어야 된다. 물론 한부모 가정일 때는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의대, 교대 뭐 이런 데를 나와서 그 지역에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1등들이 수능에 적어도 3등급을 만들어야지만 갈 수 있다. 물론 의대인 경우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해요. 학교에서 충실한 인재가 되고 수능 최저를 마치면 지역 인재는 꿀이에요. 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도권에서는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해주냐? 저는 그 얘기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특히 경기권은 저는 굉장히 손해인데, 저도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대입 분석이나 이런 걸 다 했을 때 제가 지역 인재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인구에 비해서 호남권이 엄청 혜택을 받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인구 대비, 예, 학생 수 대비 호남권이 엄청 혜택을 받는다. 네. 여기에 보면 전북 여기 나오네요. 이거 보세요. 1.6% 예, 뉴스에 나와. 이런 뉴스가 그동안 안 나왔었어요. 네, 그동안은 호남권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는 게 뉴스에 안 나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자, 봅시다.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에서 전북이 1.7%, 광주가 1.6%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그 위에 먼저 읽어주네. 28일 입시정보. 네, 28일 입시정보 업체 UA가 2014학년도 지역 권역별 수험생 대비 지역인재 의대 선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네. 호남권 의학계열이 권역 내 수험생 4만 명 중 527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 그 비율이 1.2%로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이게 1.2%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 이 지역 인재는요, 의약학 계열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강원권,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 제주, 네, 이렇게 돼서 호남권이 엄청나고요. 예, 전북 지규는요, 김선아님, 전북이라고 별도로 하지 않고요, 전남, 전북 합쳐서 호남권으로 만듭니다. 권역을 제가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지역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느냐 한다면요, 사실은요, 좀 빨리 가야 돼요. 진짜 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가야 된다는. 아니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 올 곳이 있어야 되고, 그 만일에 인기 있는 중학교는요, 초등 때부터 미리 가야 돼요. 네, 초등 때부터 가야 된다. 이제 의대 얘기를 이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의대 뉴스가 많기 때문에 복합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네. 의사수 OECD 꼴찌 수준, 의대 정원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네. 의과대학 정원의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특정돼 보도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네. 양측은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세울 2024년 4월 전까지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으면 의료 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정원 늘려라. 그리고 소아과, 그다음에 부인과, 뭐 기피하는 과들을 갖다 아예 강제적으로 만들어라. 이건 제도로 만들어라라고 제가 진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네. 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지금 우리가 애를 안 난다 하면서 막상 낳았는데 병원 가서 3시간, 4시간 대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23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무슨 엄마들한테 애를 낳아서 키우라 그래요. 아파도 병원 가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오히려 병원 가서 옮을 것 같아. 그렇죠. 너무 나쁜 상태다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 이거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00명까지 늘리는데 이게 이제 의사협회랑 또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거 카르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무조건 늘려라. 그리고 가고 싶은 학생이 너무 많아.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올해 특히 너무 많죠. 아유 몇만 명 기다리고 있어요 실력 좋은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의사를 늘리면 의사의 뭐 수준이 떨어진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냥 늘려도 상관없어요. 많고요. 오늘 좀 거친 말이 나왔네. 네. 죄송합니다. 뭐 여기서 오는 지금 이번에도 보면 뭐 스카이대 다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그럼요. 애들 다 안 다니잖아요. 굉장히, 가면 뭐합니까? 연쇄적으로 의대 팍 굉장히 늘리고요. 많은, 그리고 저는 그 전공과도 아예 입학할 때부터 세분화 시켜달라고 얘기해요. 아니 공대도 다 세분화 시키잖아요. 왜 의대 막 문구 띄어서 가서 다 그냥 피부과 성형외과만 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해라. 네,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입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의대 정원 확대 입시에는 어떤 영향? 의대 쏠림 더 심화할 수도라는 헤드라인이고요. 정부가 필수 의료 등 분야에서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의대 정원이 입시 판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 2000년 의학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을 원상 복귀하는 것부터 500명 이상 늘리는 것까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이 뭐 감론을박하는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지금 의사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특히 기피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가게 만들어라. 아니 의사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 과에도 가겠냐면 가야겠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너무 재밌는 얘기가 이제 이공계에 이제 하도 이제 의대로 가버리니까 이공계한테 이제 당근을 주겠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의대 쏠림 막는다. 이공계 석박사 인건비 제도 개선 추진이라고 나왔고요. 정부가 박사 후 연구원 포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관련법의 명문하에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이공계 석박사생이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를 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이공 분야 인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그 학비를 깎아주겠다, 학비를 내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대한민국 게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석박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과학도 발달되고 기술도 발달되고 우리 연구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죠. 한 6개월 일했는데 레이오프 당해 잘라줘. 연구소 문 닫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용에 조금 그 탄력적으로 해서 이 전직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게 아예 미국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든가. 예.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오히려 어차피 지금 의대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공대에 대해서 많은 그 조건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학비에 국한하지 말고 그 이해 진로 잡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고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드라마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아까 네. 그러니까 의사 드라마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크버그 같은 이런 그 스타급 스타트업들 네. 기업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걸 좀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좀 나오면 네. 이게 또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좀 뭐랄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기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노동자들도 힘들고. 그쵸. 이게 좀 세련되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인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용 네. 면에서. 아니 요즘에 실업급여가 일하는 것보다 더 금액이 비싸대요. 아 그런가요? 근데 누가 일을 합니까? 그냥 실업급여 받고 말지. 근데 일이라는 게 돈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하는 행복도 있거든요. 자아성취도 되고요. 네, 발전하는 것도 있고요. 여하튼 저는 이 이공계 석박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왜 우리가 한국에서 석박을 안 하느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교수님들의 갑질 때문에 못한다. 이거 좀 센 발언인데요. 예. 기존의 교수님들, 공대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좀 바뀌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안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야, 진짜 이 교수님 수발 드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학생들이 저는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죠? 저는 이거는 대학 교수들,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이건 알아야 된다. 단순하게 너 학비 내줄게, 생활비 보조할게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즘 MZ 세대들이 누가 교수님도 갑질하는 걸 따라갑니까? 네. 공무원도 그만두는 판이에요. 공무원도 요즘은. 지금 그 MZ 세대가 그만두는 비율이 23%인가 뭐 이렇게 많아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굉장히 예. 높아지고 있다. 많아요. 저희 딸 친구들도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예,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잡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대학원의 분위기, 특히 교수들이 그 제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것들이 있다.